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류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우리나라 가수와 드라마의 성공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2022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해 봤더니 K-팝이 14%로 1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한국 음식, 드라마, 한류 스타, IT 제품, 브랜드 순으로 뒤를 이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의 위상이 확인됐습니다. 한류의 확산은 국가 이미지 상승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성장, 수출 증대로 이어지면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낳기 때문에 한류의 역할과 앞으로의 영향력에 더욱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신한류 열풍과 K 콘텐츠 산업의 과제는 무엇일지 관련 기관의 책임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길화 원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 정길화입니다. 네, 우선 이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장님 몸담고 있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의 명칭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3년 당시에 한류가 아시아 지역 중심이었고 한류를 문화 또는 문화산업으로 인식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역할은 한마디로 국제문화교류를 진작하고 한류 활성화를 주로 노력하는 일선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또 최근에 지금 우리 학교는 참 재밌던데요. 현재 한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 그 위상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바로 저희 진흥원이 지난주에 해외 한류 소비자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한류 인기나 파급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표했지만 기준은 작년 2021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류는 한마디로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이 쌍끌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 연상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한국 연상 이미지를 보면은 모두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팝, 한식, 드라마, 한류 스타, IT 순으로 가는데요. 특히 드라마가 그 전년도 대비 5위에서 3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한마디로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한드가 강세를 보였고 그것을 오징어 게임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국 내 인기가 높은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같이 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자국 내 대중주의 인기 비율은 모든 장르에서 전년 대비 5%포인트 내외 상승했고 이용자 호감 비율도 모든 콘텐츠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식, 뷰티, 음악, 패션, 영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까지 모든 장르에서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량 변화입니다. 소비량 변화도 보면은 모든 콘텐츠에서 전년 대비 3.5%에서 1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예능, 게임, 웹툰 도표를 보시면은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소비자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계로서 이러한 소비량 변화를 통해서 한류 인기도를 뒷받침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이 다른 여타의 K 콘텐츠 장르까지 견인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원장님, 이 한류라는 말, 지금은 우리가 거의 일상 언어로 쓰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같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쓰인 건지 궁금해지고 또 한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주시죠. 네, 한류라는 용어의 기원에는 학계에서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만 기원설, 중국 기원설, 한국 기원설 등이 있는데요. 일단 한류를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그 기원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로 세계 언론에 등장하는 한류는 한국의 경제, 한국의 제품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만 언론에 나왔고요. 한국의 대중문화를 언급한 것은 이제 중국 언론입니다. 1999년 중국의 칭니엔바오, 청년보라는 신문에서 당시에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H.O.T의 베이징 공연 이후에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이 기원이 됐다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것에 대한 명칭이 있다면 명칭 이전에 현실, 현상이 먼저 있었다고 봐야죠. 마치 우리가 그를 꽃이라고 부르니 다가와서 우리에게 의미가 되었다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류란 용어 이전에 한류라는 현상이 먼저 있었고요. 그것은 사랑이 뭐길래 또 그 이전에 MBC 드라마 질투가 한류의 효시다라고 말씀하는 강준만 교수와 같은 학자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때부터 현상의 한류가 먼저 있었고 다음에 용어 한류가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류를 대략 학계에서는 1.0, 2.0, 3.0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시작한 한류 드라마를 1.0 그리고 IMF 이후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는 K-팝을 한류 2.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10년대 이후에 이 한류가 전방위적인 방면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한류 3.0이라고 하고 이제는 신한류 나아가 K 콘텐츠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류가 전개되는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3년 이후에 김영삼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문체부 내 문화산업국이 신설이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영화 스필버그 감독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 한 편이 벌어들인 돈이 현대자동차 150만 대를 수출한 판매가 맞먹는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아젠다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으로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요. 문화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과 육성이 시작됩니다. 문화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문화예산 1%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실현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천명했고요. 바로 이런 국면에서 2001년에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고 2003년에 저희 코피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전신인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나온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류는 콘텐츠 힘입니다. 1990년대 이래 25년여 한류 역사를 돌아보면 고비마다 터져나온 히트작들이 명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를 필두로 겨울연가, 대장금, 별거대, 태양의 후예, 그리고 최근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세계에 어필된 영상 콘텐츠가 있죠. 또 K-팝에는 H.O.T, 보아, 슈퍼주니어, 그리고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엑소, BTS, 블랙핑크 등 끊임없는 K-팝 아이돌 스타의 행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콘텐츠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일하시는 기관에서 한류의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면 우리에게 유형의 무형의 이익들이 많을 것이다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얻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한류 확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죠. 예를 들어서 콘텐츠 산업과 연관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 정대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가 이미지 상승, 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증가, 이런 사회적 파급 효과도 빠뜨릴 수 없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한류 파급 효과 연구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성과를 전 세계 한류 소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각국의 소비자의 K 콘텐츠 소비 행동은 어떤지, 또 이것이 한류 지수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한류 확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한류 지수의 경우 한류 현황 지수, 이것은 이제 한류 인기도를 말합니다. 또 한류 심리 지수, 한류 성장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4.9% 그리고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이용 다양성과 이용 집중도도 각각 5.4%와 41.9%로 전년 대비 8.6% 그리고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 소비자들이 점차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를 이용하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116억 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한류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이것은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류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 한류로 인한 취업 유발 효과 등등도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가 2년 넘게 장기화돼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이 한류의 인기는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류가 전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류의 역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한류는 이제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이 쌍끌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전 세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선전하고 있고요. 한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 한류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콘텐츠 힘, 서사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시대에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때 한류 콘텐츠가 그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저는 우리 콘텐츠가 한류의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희망, 연대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류 콘텐츠가 재미있죠. 그 콘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랄까요? 1차적으로 킬링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킬링타임을 넘어서 위로와 희망, 연대를 주고 있다는 것이 한류 콘텐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울감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보편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유통망이 확대가 되면서 특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지털 전환기입니다. OTT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 미디어 생태계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전환기에 부합하는 콘텐츠 정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의 정책 방향은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가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콘텐츠 가치 보호의 핵심이 IP라고 하죠. 창작자의 근익 보호를 강화하고 IP 활용자의 수요자의 편의에 맞는 비즈니스 활성화가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콘텐츠 산업을 IP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로 유인하고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OTT 등 글로벌 콘텐츠 유통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대도 필수인 만큼 국내 소비 상황만을 고려한 규제 관점의 콘텐츠 정책보다는 세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이제는 촉진 관점의 콘텐츠 정책 수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창작자, 제작자뿐만 아니라 번역, 자막 등 프리 프로덕션, 사전 제작이죠. 포스트 프로덕션, 사후 제작 등 디지털 기술 산업도 한류 콘텐츠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이므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생태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콘텐츠 인재 양성 체계의 확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콘텐츠진흥원, 또 영화진흥위원회, 또 저희 같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의 어떤 콜라보와 연대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얘기가 참 재미도 있고 유익한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정길화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